운전기사 무상 지원 의혹 받고 있죠. 은수미. 지금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자원봉사로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과연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운전기사 무상 지원 의혹의 은수미 정치적 음해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자, 운전기사. 진짜 운전기사였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수미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차량 유지비 성남의 한 기업서 받았다. 그런데 그 기업 대표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속됐습니다. 은 후보 운전기사 그만둔 뒤에 2017년 9월에 성남시 임기지의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이것도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은수미 후보는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정치적 음해다. 불법 자금 받은 적 없고 몇 번이고 자원봉사, 그러니까 이 운전을 해준 게 자원봉사임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A씨, 이 문제 얘기를 한 A씨, 그만두며 어려울 때 곁에 있지 못해 미안하다고까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해요. 그리고 낙선 후 돕겠다는 분이 많아. 그리고 폭로한 A씨 소화 일정 전체 일정의 10%에 불과해서 뭐 자원봉사 수준이다. 자기는 그렇게 이해했다. 그리고 여전히 A씨에게 고맙다. 이런 해명이 있습니다만 과연 운전기사로 일한 게 이게 이런 걸 서비스를 받은 건데 이게 적합한지, 그리고 성남시의 공무원 합격된 게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경찰에서는 정식 수사 착수,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은수미 후보 캠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한 인터넷 언론 매체가 있거든요.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공천, 은수미 후보에 대한 공천 재심은 없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아니, 은수미 후보 자체는 재심 건의에도 재심 논의에도 은수미 후보 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성남에서 다른 후보들이 제기하는 것만 있는 것이지 은수미 후보 자체에 대한 재심 건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재심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아니면? 아니, 그 재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논의를 한다면 최고위에서 정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재심 건으로 논의하는 건 아닙니다.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했다고 자처해왔던 은수미 후보에게 과연 100만 성남 시민을 위해 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성도 결여되고 자격도 없는 은수미 후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함은 물론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자, 운전기사 무상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은수미 후보. 지금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 미리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황 소장님부터 좀 볼까요? 저는 이 사건에서요. 네. 일단 몇 번 탔는가. 목동이나 상암동에 방송에 갈 때 탔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출장 갔다가 광명역에 내려서 예. 성남시로 갈 때 탔다. 하는 부분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훨씬 없는 가난한 사람이 예. 보통 운전기사가 직업이라면 어려운 사람이지요. 예. 고급 차를 가져와서 또 자신이 운전을 해주고 예. 그리고 이 운행비까지도 자기가 조달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이런 자원봉사는 거절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또 저 사람이 살아온 가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요. 저런 사람들한테 설사 혜택을 저렇게 누렸어야 되겠습니까? 예. 국회의원 하고 난 뒤에 기사하고 차가 없어지고 나니까 낙선하고. 그러니까 이 청와대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에 저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단 무조건 저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조폭과 아는가 모르는가라는 사실관계로 따져야지 저렇게 자원봉사로 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체 본인이 뭐 차를 타고 했던 것에서 얼마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문제가 저는 생각하면.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김영란법에 의해서요. 예. 5만 원, 10만 원만 넘어도 문제가 되는 그렇죠. 세상 아닙니까? 정치인인데요. 또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고 청와대 비서관까지 뒤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문제는 저 사람이 6.5대 1을 뚫고 예. 성남시에 공무원이 됐다는 건데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가?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봉사의 대가로 누가 넣어줬는가? 예. 이 부분도 또 지금 규명해야 될 그래서 그 문제라고 부분도 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근택 부대변인께서는 이거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의 뭐 후보입니다만은 예.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혜택을 받고 시청의 공무원이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왜 이 폭로를 하느냐? 물론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1년 동안 운전을 해줬다 그러는데 2016년 말부터는 월급이 끊겼다 그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 6개월 정도는 계속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급여를 받은 거는 6개월 정도고요. 예. 물려는 1년 안 정도. 받, 지금 나오는 거보다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 한 4개월 정도로 네, 4, 5개월 정도 나와요.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물론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떤 뭐 처벌을 받을 벌금형을 받을 불안감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 벌금형이라는 게 결국은 이 정치자금법을 말씀하는 건데요. 정치자금법은 결국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예. 제공한 사람이지 운전한 사람이 처벌받을 일은 없거든요. 예. 이분이 뭐가 불안하다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 폭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청을 그만두는데요.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어떤 혜택을 받아서 예, 시에 예. 갔는데 예. 그런 분이 뭐가 또 부족해서 이런 폭로를 하겠느냐. 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폭로 이유가 좀 더 지금 맞습니다. 현 그러니까 부대변인 불안할 궁금하다.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게 말씀하시거든요. 처벌의 불안감인데 예. 결국은 만약에 그 돈을 이게 편의를 제공한 예, 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업자일 것이고 예.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은수미 후보가 될 텐데 본인은 그냥 그거의 어떤 혜택을 알겠습니다. 받은 사람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폭로 이유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은갑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검찰과 경찰이 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이 같은 구설수에 오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당 전체에도 지금 뭐 영향을 주는 예. 그런 그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그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부분, 또 이제 그 공천을 원래 과거에는 그 광역 단체장 후보만 전략 공천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초 단체까지 확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뭐 성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예. 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 경선이나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걸러지거나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당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좀 아쉬운 거고요. 뭔가 해소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 여당의 그 어떤 공천 과정을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죠. 이제 남북 문제 등등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좀 자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선거라는 것이 지금 한 달 남은 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때 보면은 당시에는 민주당이 180석 이상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이상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뭐 김영민 뭐 파동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게 바뀌었고 2016년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누리당이 그 8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다. 예. 그런 이제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그 이제 결국에는 그 뭐 탄핵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 흐름들은 어쨌든 간에 당 지도부에서 한번 냉철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이 선거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경문 전 의원님까지 뭐 들어볼까요? 지금 원수미 후보는 예. 정치음에다 그러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정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상 규명이 중요한데 예. 사실 19대 비례 국회의원을 합니다. 예. 국회의원 임기가 그 5월 말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원은 그 전에 4월에 이제 선출이 됩니다만은 예. 그 5월이 끝나고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정이 끊임이 없고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하나하나 부분이 실정법 문제하고 다 걸립니다. 그 정치자금법도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서 꼭 밝혀져야 될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대가성 부분입니다. 그 대가를 받은 조폭 사업가와 그 관련자들이 누른 게 없느냐. 이 부분이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운전기사가 나중에
그 성남시청의 공무원으로 그렇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경쟁률이 좀 꽤 높았는데 이제 된 겁니다. 예,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인데 예, 예. 그 과정 속에서 채용 비리 문제가 지금 얼마나 엄중한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아직은 필요하겠죠. 뭐 수사 중에서 모릅니다만은 일단 예. 여러 가지 좀 의혹을 받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네, 저는 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얘기 듣고 예. 은수미 의원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은수미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난 상황에서 굳이 뭐 자원봉사라 그래서 운전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예. 자기가 그냥 운전하면 되지, 대중교통 타면 되지, 굳이 왜 썼을까?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 채용 비리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거 운전기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6대 1이 넘는 예. 경쟁률을 뚫고 지금 만약에 채용 비리를 해줬다. 예. 그러니까 채용을 성남시 공무원으로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이제 시간 선택제 계약직이죠. 근데 정확하게 누군가 아무튼 표현하면. 봐줬다. 예. 그렇다면 빚진 거 아닙니까? 그 빚진 거고 나를 도와준 사람 아니에요. 예. 도와준 사람의 뒤통수를 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도와준 사람한테 돈 더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다른 데서 돈 받았는데 예. 그렇게 도와준 사람을 지금 배은망덕하게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맞지 않다. 예. 그러니까 운전기사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운전기사의 설명이 좀 오히려 이상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기랑 교수님. 운전기사의 그 폭로 이유 예. 좀 이상하죠. 그러나 저는 그 문제보다는요. 예. 오히려 저는 그 은수미 의원님의 대응, 그 은수미 의원의 대응을 보면 예. 자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예. 그다음 또 뭡니까 정치적 모략 음해다. 그리고 몰랐다. 그 우선 많이 들어본 논법 아니에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은수미 의원도 시인한 게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예. 도움을 받은 건 시인했잖아요. 예. 자, 1년여 동안에 이걸 만약에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의 인건비 예. 약 3천여만 원에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돈을 누군가는 지불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받지 않았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다는 예. 게 아니죠.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지금 고발인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가 직접 고발해서 오늘 아마 오후에 고발인 조사를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예단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당당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은수미 의원 그러나 이렇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면요. 저는 당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당으로서 민주적 절차, 경선, 그다음 투명한 어떤 검증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이를테면 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다. 역시 공천 과정의 문제를 좀 그렇습니다. 제기해 저는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근데 지금 당의 태도가 뭡니까? 재심 없다. 문제 없다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의혹만으로는 공천 취소 불가. 예. 지금 이런 입장인데 예. 이것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예. 당의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민주당 소속인 네. 성규택 부대표님께서 말씀 지금 안 할 수 발언권 없는데요. 요청하셨어요. 짧게 좀 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전략 공천이 아니었고요. 전략 공천은 이제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상으로 예. 격차가 우리 당 기준상 뭐 20% 이상 예, 나되면 단수 공천을 할 수 예, 있거든요. 단수 공천. 예,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상 그 당내에서 했을 때 여론조사가 많이 예. 격차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예, 당시에. 예.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게 그 후보들끼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 지역에서도 그 약간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도당이라든지 중앙당에서 어느 정도 그 사실관계를 조사해 본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더불어민주당 가서 성규택 부대변인의 설명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을 약간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